모르겠네요. 3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헷갈려. 여러 가지 띄어쓰기 있나요, 없나요? 여러 가지 있을까 없을까? 띄어쓰기 고수 없나요?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그냥 순열. 진짜 모르겠다. 띄어쓰기 있는 걸까?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순열 나오고요. 중복 순열 나오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옵니다. 이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문제를 딱 보고 얘는 원순열 문제구나. 얘는 중복 순열로 해결할 수 있구나. 얘는 하다 보면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이구나. 혹은 같은 것이 있는데 개수만 보는 거니까 뭐 중복 조합 문제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그냥 기호를 사용을 해서 경우의 수를 이제 세주시면 되는데, 자,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이 존재하는 순열이에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제 원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를 듭니다. 자, 원탁이 있을 때 이 원탁에 세 사람을 앉힌다고 할게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주변에는 뭔가 방향을 기준을 잡을 만한 어떤 사물이 없는 상태. 그리고 보통 원순열은 출제가 되면 항상 괄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다면 그러한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이 존재하면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본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자, 여기에 ABC라는 세 사람을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일반적인 순열이라면 세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3, A가 앉았다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2,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에다가 나열해서 3, 2, 1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그래서 원래 ABC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되죠. 그죠? 원순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원순열은 어떻게 되냐면, 자, A, B, C인 거랑 A, B, C인 거랑 A, B, C인 게 사실은 같은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120도 뺑글 돌리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경우마다 한 가지로 보게 돼 있다고. A가 여기 있을 때 A, B, C랑 여기 있을 때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로 세게 된다고. 그렇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300도리아를 얼마로 나눠줘야 되냐면 3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 3으로 나누게 되냐면 얘는 회전을 했을 때 일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마다 한 가지로 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나열을 할 때부터 요 나열하는 가지수를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봐봐. 내가 처음에 A를 여기다가 넣을 때 자리가 3개니까 3가지라고 해놨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너랑 회전해서 일치하기 때문에 딱히 구분이 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예컨대 3인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나 어떻게 봐도 똑같은 모양이라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사실은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았어. 자, 엄마가 여기 앉았으면 나머지 B와 C가 앉을 때 여기는 엄마 기준에서 오른쪽, 여기는 엄마 기준에서 왼쪽이죠. 엄마 기준이랑 엄마 앉은 상태에서 여기는 오른손을 뻗으면 여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두 자리는 분명히 이제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서 앉으면 나머지 자리들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 자, 이 그림은 여기가 A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같아지지 않죠.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나열하는 직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직순열인 그냥 이펙토리얼까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너랑 너랑은 결론이 똑같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이제 이펙토리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래서 원순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눠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잡고 나열을 해서 해결을 하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꼭 원탁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직사각 테이블이 있어요. 직사각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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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이제 6명을 여기다 나열을 할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회전을 시켰을 때 내가 얼마만큼 같아지는지, 얼마마다 포개어지는지를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나열하는 방법과 첫 번째는 이거를 도형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얼마만큼 회전하면 같아져요? 자기 자신하고? 몇 바퀴 돌면 돼? 아까 거는 3분의 1 회전하면 같아졌어. 그지? 얘는? 그러니까 180도니까 2분의 1 회전. 그래서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면 그냥 2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아이고 6팩에다가 회전해서 같아지는 비율을 곱하면 돼. 2분의 1 이렇게. 답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식당에 와서 앉을 거야. 그럼 이제 고민을 한다고. 얘가 원탁이니까. 자, 얘랑 얘랑은 같은 자리일까 다른 자리일까? 당연히 같은 자리죠. 왜? 회전해서 돌아가면 같잖아. 자, 얘랑 얘랑은 같은 자리일까 다른 자리일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도남아. 네가 만약에 이쪽에 앉는다고 치면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고민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지. 자,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왼쪽에 앉는 게 편해요, 오른쪽에 앉는 게 편해요? 오른쪽에 앉는 게 편해요, 기본적으로. 왜? 내가 왼쪽에 앉았다가 오른쪽에 누가 앉으면 개빡치죠? 왼손잡이가 앉으면 개빡쳐요. 선생님 이제 왼손잡이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은 적 있는데 서로 부딪혀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군대에선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 내 오른편에 왼손잡이가 앉으면 되게 열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기본적으로 항상 오른쪽 끝에 가서 앉는 게 어지간하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즉 이 두 자리는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얘네는 같은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어때? 잘 보시면 요거를 반갈라서 180도를 딱 돌리면 이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앉는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자, 세 자리 중에 한 자리 어딘가에 앉았어. 누군가가 앉았으면 이제 기준이 생겼지. 기준이 생겼다는 건 이 5자리가 다 구분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냥 5팩토리얼 가지예요. 답은 당연히 똑같아. 답은 똑같은데 풀이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어내는 상황과 기준을 나열해서 풀어내는 상황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요 나열하는 대상 간의 관계가 좀 단순할 때. 즉 여기서는 6명 중에서 예를 들면 A랑 B랑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웃하면 안 된다 한동 뭐 이런 게 없잖아. 뭐 엄마랑 아빠는 마주보면 개 싸운다 한동 이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있다고 보통 같은 학교 학생들은 같이 앉아야 된다든지 그런 식의 조건이 있으면 한 명씩 나열을 해줘야 돼. 왜냐면 조건에 맞춰서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자비하게 나열을 한 다음에 겹치는 것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풀이는 어떤 상황에 굉장히 유리하냐면 예컨대 이런 거. 자, 예컨대 이렇게 우리가 몇 개야 이거? 12명을 나열을 하는 상황이야. 근데 12명 중에 딱히 뭐 제약은 없어. 그럼 이 그림을 딱 봤더니 너는 180도 2분의 1 회전하면 같아져. 그러니까 답은 12팩 곱하기 2분의 1.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다고. 이 도형 자체의 대칭성만 관찰하면 된다. 언제? 대상이 나열되는 것 간의 관계가 딱히 없을 때. 자, 근데 실제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왜?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너무 개쉬우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내는 유형이 있는데 자, 뭐 해볼 거냐면 원 너무 못생겨서 다시 성형하겠습니다. 거꾸로.
끝났나? 자, 이번에는 6명을 원탁에 앉힐게요. 원탁에 앉히는데 A, B, C, D, E, F가 있어. 이 중에서 A와 B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D와 E는 마주 봐야 된대요. 얘는 이제 사이가 좋아서 서로 항상 마주 보고 앉는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너네가 자유롭게 나열한 다음에 6팩을 뭐 6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6분의 1을 곱해서 풀 수는 없어요. 왜? 얘네가 나열되는 방식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A, B, C, D, E, F 중에서 누구의 자리를 먼저 정해볼까, 주영아? 왜? 자, 마주본다라는 제약과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제약 중에서 뭐가 더 강할 것 같아? 반드시 마주보는 게 훨씬 더 강해요. 그죠? 왜냐하면 D가 먼저 앉고 나면 맞은편은 무조건 E가 앉으니까. 자, 이거는 A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B는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고 하나, 둘, 세 군데나 있다고. 생각보다 자유도가 있어요. 얘는 자유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D, E를 먼저 정해요. 이런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를 먼저 했다가는 봐봐.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A, B가 이렇게 앉으면 D가 마주보게 앉을 수 있는 게 하나, 두 가지밖에 없지. 근데 또 이렇게 앉으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D, E가 마주 볼 수 있는 가지수 자체가 달라져. 그럼 만약에 A, B를 먼저 하면 D를 구할 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러니 나는 그게 싫으니 D를 먼저 나열하고 맞춰서 A, B를 나열하는 게 유리하구나. 이런 유불리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볼게. 그래서 D를 나열을 할 거야. 아까 비어있는 원탁의 D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했지? 이 6가지는 자리가 구분이 안 된다. 처음에 와서 앉은 가지수는 한 가지. 그래서 D가 이렇게 앉았어요. 1. E는 너랑 마주 봐야 되니까 한 가지 1 곱하기. 자, 이제 이 탁자는 더 이상 원탁이 아니야. 다 네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야. 그럼 이제 A를 앉힐 건데, 자, A 입장에서는 이 네 자리가 서로 다 다른 자리지, 그지? 자, A가 여기 앉으면 B는 두 자리, 여기 앉아도 B는 두 자리, 여기 앉아도 B는 두 자리, 어딜 앉아도 B는 두 자리가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냥 A가 앉을 수 있는 네 자리에다가 이웃하지 않게 B가 앉는 두 자리, 마지막으로 C와 F는 자유롭게 나열이 되는 이 팩토리얼까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순서를 너네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 줄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A, B를 먼저 하게 되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 됐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기출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어. 여학생 3명,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을 원탁에 앉히는데 무슨 남학생 2명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나오고 아니면 3명 나열하는데 남녀가 서로 뭐 적어도 하나는 뭐 이웃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원탁에다가 이웃하는 어떤 조건을 섞어서 출제가 곧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순열에서 또 뭐가 있냐면 입체도형 색칠하기가 있어요. 근데 입체도형 색칠하기는 사실은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뺐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빼버렸고 그냥 수능에 혹시나 여러분이 10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한 번이라도 입체도형과 관련된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여러분께 알려드려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99%다. 왜? 최근에 몇 개년 동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순열부터 문제 쭉 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 볼게요. 1번 개 쉽죠? 자, 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탁자 6명. 너네가 원순열 문제를 볼 때는 뭐부터 보는 거냐면 이 나열되는 대상 간에 어떤 특정 관계가 제약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거예요. 제약이 없죠? 그러면 6팩 곱하기 회전에서 일치하는 2분의 1. 답은 6팩 곱하기 2분의 1. 자, 2번. 다음과 같은 탁자에 5명이 둘러앉는 방법. 딱 보니까 이 탁자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회전을 해봤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뭐냐면 5팩입니다. 이게 원순열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반원이니까 왠지 반원순열인가? 약간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전에서 안 같아지면 원순열이 아닌 거야. 자, 3번도 마찬가지. 10명 둘러앉죠? 근데 정오각형이야. 당연히 얼마마다 같아지겠어? 오각형이니까
5분의 1마다 같아져요. 그러니까 10팩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4번 이제 조금 다르죠. 부모를 포함한 6명이 원탁에 앉는데 부모가 이웃탁에 앉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원탁은 좀 생략하고 그냥 6명만 이렇게 원도 해줄게.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앉을 건데 그럼 부모가 먼저 앉아야 되겠죠. 부모를 먼저 앉혀. 자, 엄마가 먼저 앉을 수 있는 가지수 한 가지. 아빠가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 왜냐면 양옆이니까 어디를 앉아도 상관은 없다. 나머지 아이들이 앉는 가지수 4팩토리얼 가지. 오, 효자죠. 뭐야 이거 애국자죠. 4명이나 나왔고 집에 혹시 형제 3명 자기 말고 3명이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4남매다. 있나요? 어림도 없죠. 선생님도 외동입니다. 자, 곱하기 4팩. 외동 있나요? 한 명? 자, 갈수록 되게 저출산이라고는 하는데 확실히 이 동네는 나 외동 많이는 못 본 것 같아. 그지? 친구들 보통 형제 있지 거의. 그러니까 그게 그쵸. 어떤 마음과 경제적인 여유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우리 집 애기도 외동입니다. 그래서 외동이고 진영이는 나중에 애기 몇 낳고 싶니? 아 그래 미안해. 너무 사적인 질문인가요?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야 나는 꼭 나중에 크면 딸을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럿 말고 일단 딸을 낳는 것이 되게 나는 좀 나의 어떤 희망사항이었어. 아들은 좀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좀 키워봤자 쓸모없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근데 또 나중에 조금 커서 사람 구실하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딸은 또 좀 약간 엄마랑 막 또 가깝고 아빠한테도 막 잘해주고 이런 느낌이 있거나 아무튼 달라요. 딸과 아들은 좀 다른데 딸을 키워야겠다. 심지어 막 대학교 때 그 우리 때는 싸이월드라고 있어. 너네 기준 인스타 같은 건데 거기에 막 이제 막 자기 일기장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막 이제 우리 딸 이름은 막 뭘로 해야지 말하면서 막 대학생인데 딸 이름도 정해놓고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 지영이 딸이 좋니 아들이 좋니? 그죠? 역시 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새는 확실히 여아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무조건 남아 선호였거든. 나 때는 남자애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연애하기도 좀 더 힘들었고 여러분은 좀 낫죠? 성비가 많이 비슷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 5번 보세요. 조금 독특하죠? 어떻게 돼 있어? 지금 7가지 색을 칠하고 싶고 근데 딱히 그 색들 간에 뭐 예를 들면 이웃하는 영역은 뭐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지 뭐 이런 게 없어. 어차피 영역도 7개고 색도 7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색칠을 확 해버리고 얼마를 곱하면 돼? 얘는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도형 자체가 어때? 3분의 1마다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이거 답지풀이는 전혀 달라요. 답지풀이는 7개 중에 한 가지 색을 골라서 가운데 칠하고 그 다음에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원순위를 칠하고 나머지 바깥에다가 이제 3개, 3팩 거하고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놨거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7팩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야. 자, 근데 6번 또 좀 다르죠. 6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순열인데 빨파, 노분, 초, 주, 보검 8개.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빨강, 파랑의 2개의 구슬을 한 변 앞에 있는 이웃한 두 구멍에 각각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 두 변, 한 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든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빨강과 파랑을 먼저 넣을 거라고. 파. 빨강을 먼저 넣어주자. 빨강을 넣을 때 우리가 8자리 중에 한 군데에 넣을 건데 그렇다고 경우의 수가 8가지는 아니고 회전하면 기본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 8자리가 아니라 이 8개를 요 사각형이 회전해서 같아지는 만큼인 4분의 1로 나눠준 실제로는 2가지 자리밖에 없어요. 얘랑 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밖에 없다는 거야. 얘랑 같고 오른쪽이 사실은 같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빨강을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파랑은 그와 이웃하게 넣어야 되니까 한 가지. 내가 빨강이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파랑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랑은 바로 너랑 이웃한 한 변에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남은 거 넣으면 되지. 600.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7번도 어떻게 돼 있냐면 색깔이 6개 그리고
회전해서 같은 거. 그러면 보니까 뭐 색깔이 같은 것도 없고 딱히 6개 막 칠한 다음에 그냥 나열을 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만큼을 곱해주면 되죠. 즉 7번은 얼마가 되겠어? 6팩토리얼 곱하기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지금 5번은 삼각형이라서 이제 돌아가면 3분의 1마다 같아지고 7번은 이 도형을 180도 딱 반바퀴 돌리면 같아지죠. 그러니까 몇 회전을 하는지가 중요해. 얘는 딱 2분의 1 회전하면 같아져요. 자, 8번을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하고 중복순열 설명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해야지. 아이고야. 일곱 개의 탁자고요. 7개의 의자고요. 2명, 2명, 3명.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3학교죠. A, B, C. 근데 A 학교 2명, 이웃, B 학교 2명도 이웃 해야 됩니다. 그러면 A1, A2, B1, B2, C1, C2, C3까지. 일단은 A, B가 각각 같은 학교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를 먼저 나열하든 얘네를 먼저 나열하든 하면 될 것 같아요. A 학교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A1을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 맞춰서 A2를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그래서 A1, A2 나열했고 이제 B1과 B2를 나열을 할 건데 B1, B2를 B1이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 아니면 이런 데 앉느냐에 따라서 B2가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B1, B2를 B1을 나열하고 B2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되지만 B1, B2의 자리를 동시에 정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B1, B2, B1, B2, B1, B2, B1, B2 이런 식으로 두 자리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가능한데 네 가지에 대해서 B1과 B2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2가지.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B1, B2를 아무데나 나열했다고 치면 남은 C 1, 2, 3은 그냥 나열하는 거 3팩토리. 답은 그래서 2, 8, 6 곱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원순열은 요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개념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복 순열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습니다. 중복 순열의 경우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뭔가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B, C 세 종류의 문자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다가 A, B, C를 이제 나열을 하고 싶은데 A, B, C를 여러 번 이제 중복해서 사용을 해도 된대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기본적으로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용 횟수가 특정되어 있어요.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인데, 자, 여기서 지금 요 세 종류의 문자를 가지고 네 자리 이 문자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여기에 A부터 C까지 올 수 있고 너도 A부터 C까지 올 수 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즉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경우의 수들 쭉 내리 곱하면 되고 3의 4승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기호로서는 어떻게 쓰냐면 3 파이 4라고 쓰기도 해요.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로 2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는데 애들이 기호를 몰라가지고 틀릴 때가 있는데 3파이 4는 4의 3승 아니고 3의 4승입니다. 항상 앞에 가지수가 종류의 가지수고 뒤가 선택의 횟수입니다. 선택의 횟수, 선택 및 나열의 이제 횟수인 거고 너네가 예를 들면 OC가 있어. OC는 뭐야? 서로 다른 5가지 중에서 2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종류의 가지수, 선택의 횟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중복 조합할 때 좀 헷갈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복 순열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식이냐면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예컨대. 그럼 보시면 A, B, C를 나열하는 거니까 A가 서로 같죠, 그죠? 그리고 나열되는 개수가 4개, 그럼 즉 자릿수 자체도 4개인 건 똑같아. 근데 중복 순열과는 달리 여기서는 A가 2번, B가 1번, C가 1번 쓰인다는 게 특정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A, B, C가 각각 몇 번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물론 경우에 따라서 A, B, C를 적어도 한 번은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제 A, B, C를 한 번씩 골라놓고 뭐 그러면 2번, 한 번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둘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얘는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사용 횟수가 특정이 되는 순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를 볼 건데 원래 우리가 AA, BC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요 두 가지가 서로 만약에 달랐더라면 A1, A2였다면 우리는 손쉽게 4팩토리얼 가지라고 썼을 거야. 그지? 이렇게 썼겠죠. 4, 3, 2, 1. 근데 A1, A2가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A1, A2, BC라고 되어 있는 거랑 A2, A1, BC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두 개마다 한 개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4팩토리얼에 해당하는 24가지가 아니라 두 개씩 묶어서 각각 한 개로 처리를 해야 되니 얘를 2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왜 2로 나눈 거냐면 A1, A2가 나열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 AAAC였어. 그럼 얘는 세 가지가 나열될 수 있는 3팩토리얼 가지만큼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방식은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을 팩토리얼을 취해서 이제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그럼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각각 어떤 상황들이 좀 잘 나오냐면 중복 순열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집합의 순서상 집합을 결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함수의 개수.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곧잘 나오는데 집합을 결정할 때는 언제 중복 순열의 상황이냐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개수에 제한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도 역시 어떤 함수에 제한이 없을 때. 즉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복 순열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제한이 없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A, B 각각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요. 근데 전체 집합은 1부터 5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대. 그랬을 때 너네 보고 A, B 집합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순서상. 조금 어려운 유형인데 중복순열을 사용하기 아주 좋은 문제이고. 자, 그럼 봐봐. 집합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집합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그 집합이 포함하는 원소들이 정해지면 집합은 특정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단순하게 A만 정하고 싶고 B만 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둘을 동시에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A, B 순서상의 개수를 고르겠다는 거는 A, B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너네가 선택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A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럼 A 안에는 몇 개를 내가 고를 건데 1부터 5 중에서 한 개를 고를 수도 있고 두 개를 고를 수도 있고 세 개를 고를 수도 있고 즉 원소에 제한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한 개 고르는 거, 두 개 고르는 거, 세 개 고르는 거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 불편하잖아. 그래서 발상을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리가 1부터 5라는 원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볼 거예요. 자, 여기 정확하게 지금 학생 5명 있죠. 이 5명의 학생을 두 개의 동아리에다가 우리가 넣어줄 거야.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가 있고 야구라고? 야구 동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동아리가 있다고 치면 반드시 동아리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두 동아리를 동시에 들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러면 각 학생별로 진영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니죠. 잘 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봐 네가. 세 가지일까? 몇 가지겠어? 왜 그렇죠? 동아리를 첫 번째로 안 든다. 걔 아싸일 수도 있고 축구만 할 수도 있고 야구만 할 수도 있고 스포츠맨일 수도 있잖아. 네 가지잖아. 왜 그래? 영역이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그러니까 각 학생마다 선택지가 몇 가지냐면 네 개예요. 그러니까 4회. 선택하는 횟수가 학생의 인원수만큼 선택을 하겠지. 5승이 된다. 전형적인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단 주영이는 꼭 야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선택지가 제한이 되죠. 나머지 아이들은 4회 4승인데 주영이는 야구를 꼭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선택지가 없어. 어디밖에 없어? 야구, 축구를 둘 다 하거나 야구만 하거나 아, 두 가지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 느낌은 알겠죠? 자, 여기서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축구 동아리는 2명 이하만 맞는데 자리가 별로 없대요. 야구는 누군가 한 명 선택을 한대.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해볼게. 2명 이하 너무 어렵다.
미안해. 2명으로 가자. 자, 축구 딱 2명이야. 그럼 축구 2명을 먼저 골라주는 게 좋겠죠. 그럼 축구 2명을 골라. 축구 2명을 고르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5명 중에서 2명을 골랐어요. 그럼 이 2명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씩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야구는 0보다는 커야 된대. 그럼 일단 요 조건을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냥 축구 2명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가지수. 자, 2명을 골랐는데 이 2명에 대해서 2명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 이 2명에 대해서만 결정한다면 2명은 여기 아니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대. 2의 제곱까지를 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2명 골랐잖아. A, B를 2명을 골랐다고 치면 A가 2군데, B가 2군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의 제곱까지 곱하기. 자, 그럼 이제 봐봐. 축구부는 이제 더 이상 뭐야? 마감이야. 마감이라고 못 들어간다고. 그럼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이 3명은 필연적으로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야구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2의 3승 가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축구에 2명을 넣고 나머지를 이제 맞춰서 배치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야구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나는 야구가 공집합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야구가 공집합이라는 건 갑자기 야구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여기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52를 했어. 그럼 얘네는 다 여기겠지. 뭐 2의 제곱까지 있어? 이런데 야구 교집합 없는데? 그냥 한 가지죠. 그 다음에 남은 아이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잖아. 한 가지잖아. 이렇게 된다고. 야구가 없어졌다니까? 그럼 이거에서 얘를 빼준다고. 자, 고르는 거는 뭐였냐면 인원수가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른 거고 인원수를 골랐다면 그에 맞춰서 선택지를 이제 거듭 제곱을 해서 골라주는 거는 중복 순열의 관점이고 그래서 이 집합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 중복 순열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중복 순열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언제 그게 되냐면 각 영역에 원소의 개수에 제한이 없을 때 제한이 있으면 조합으로 골라준다라는 거예요. 됐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자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 2, 3에서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기본 함수의 개수는 각 원소가 1, 2, 3, 4 입장에서 대응될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지, 그지? 즉, 선택지의 가지수, 선택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선택하는 횟수는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을 할 거야. 마치 세 가지 동아리를 4명이 선택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면 3의 4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를 제발 잘 구분을 하라고. 이거를 너네가 중간중간 한 번씩 헷갈려요. 항상 선택의 가지수가 밑에 선택의 횟수가 요 지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3의 4승인데 자 그럼 3의 4승을 가지고 우리가 요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한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냥 함수의 개수 있다는 거는 시험에 안 낸다고. 주로 예컨대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예컨대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이 4개의 원소가 대응이 되기는 하는데 1, 2, 3으로 적어도 한 번씩은 대응이 돼야 된다고. 예컨대 여기로 2명, 여기로 1명, 여기로 1명, 뭐 1명,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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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따로따로 이제 인원수대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무슨 표현이냐면 여사건 표현이에요. 즉 어떻게 할 거냐면 1로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로 대응이 안 되면 다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 2, 3으로 대응이 되겠죠. 즉 2의 4승가지예요. 근데 1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랑 2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랑 3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다 2의 4승가지겠지. 그래서 이걸 3번을 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빼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자, 1로 대응이 안 된 것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1로도 대응이 안 되고 2로도 대응이 안 된 게 있을 수가 있어. 즉 이 네 녀석이 다 3으로만 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로 대응이 안 된 것 중에서도 1, 3으로 대응을 시키다 보니 다 3으로 가서 1로 대응이 안 된 경우가 있어. 그러면 3으로만 간 경우는 여기서도 한 번 뺐고 여기서도 한 번 뺐죠. 두 번을 뺐지. 두 번을 뺐으니 한 번만 뺐어야 되는데 한 번을 다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로, 그러니까 3으로만 대응되는 거, 2로만 대응되는 거, 1로만 대응되는 세 가지를 다시 반드시 더해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거나 우리가 더하고 빼고 이게 번갈아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함수라고 해놔서 그렇죠. 이게 문제에서 대놓고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뭐 예를 들면 401, 402, 403호 뭐 세 방이 있어요. 그리고 4명이 수학여행을 갔어. 근데 적어도 각 방에는 1명 이상 잠을 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뭐 4명이 다 어쨌거나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각 방에다가 사람을 대응을 시키는데 각 방이 최소한 1명한테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정확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가 되는 상황인 거지.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는 상황이 중복 순열의 상황이고 제한이 생기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왜 이렇게 건조하지? 미안한데 잠시만. 28도. 선생님 목이 예민해서 건조하면 바로 티가 나요. 물이 없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까지만 좀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문자들이 정말로 있어서 그것들을 나열하는 상황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조건에 제약이 생겨서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경우의 수들의 비율의 관점으로 풀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A, B, C, D, E를 나열을 할 건데 이때 A가 B보다 왼쪽에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자, 이런 거 괜찮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A, B가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A, B를 먼저 나열하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왼쪽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여기 있을 때 B가 하나, 둘, 셋, 네 개. A가 여기 있을 때 B가 하나, 둘, 세 개. A가 여기 있을 때 B가 두 개. A가 여기 있을 때 B가 한 개.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려면 풀 수는 있어. 하지만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케이스 나누긴 졸라 싫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제한 없이 너네 막 아무렇게나 나열돼봐. 전체 나열되는 가지수는 5팩토리얼 가지야. 그지? 그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는 A, B, C, D도 있지만 거꾸로 B, A, C, D도 있겠죠. 그지? 즉 무슨 이야기냐면 A, B의 관계는 A가 왼쪽에 있든지 B가 왼쪽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이 2가지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위에 한 가지밖에는 안 돼요. 즉 우리는 5팩토리얼이라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2개 중에서 하나인 2분의 1의 비율만 이것을 만족한다고. 뭐랑 똑같아? 이거 나열할 때 아까 어떻게 해서 4팩 곱하기 2분의 1 했지. 왜? A라는 건 뭐야? A1, A2 기준에서는 둘을 서로 같게 보겠다는 거지. 2개마다 한 개. 여기서도 2개마다 한 개인 거예요. 2개마다 한 개니까 2분의 1을 하는 거야. 자, 만약에 A, B, C까지 A, B, C 순으로 나열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 그러면 A, B, C라는 거는 원래는 자유롭게 나열하면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가지니까 6가지예요. 그 중에 A, B, C 순서로 나열이 된다는 건 정말로 A, B, C 이렇게 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A, B, C 순이라는 표현은 A, B, C가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
A, B, C 이것도 A, B, C 순인 거야. 그러니까 A, B, C, B, A, C 이런 6가지 중에서도 A, B, C가 되는 딱 6분의 1가지의 비율로 만족한다고.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곱하기 6분의 1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푼다고. 6이 된 이유는 뭐다? A, B, C를 나열하는 6가지 중에 되는 게 1가지의 비율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비율의 관점이라고.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비율이 중요해요. 만족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의 이야기입니다.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자, 그럼 또 해볼게. F까지 나열을 하자. 총 F까지 나열을 하는데 A와 B 사이에 C와 D가 놓이도록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놓이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A, B, C, D만 보겠다는 거야. A, B, C, D가 원래 자유롭게 나열되는 가지수는 4팩토리얼 가지인데 양 끝에 일단 A, B가 있고 사이에 C, D가 놓이길 바라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맞춰서 나열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냐면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돼요. 근데 원래 자유롭게 나열하면 4팩토리얼 가지라는 거야. 즉 비율로는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4개인 24분의 4니까 6분의 1만큼만 만족을 한다는 거지. 전체 6가지니까 곱하기 600. 답은 120가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것도 역시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상황들이고,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오는 길찾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길찾기. 다른 수학 과목이랑 확실히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제 좀 약간 굉장히 문과적이죠. 뭐 일단 한글이 많죠. 보통 우리 한글이 잘 없잖아. 뭐 기껏해야 영문 있고 숫자 있고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길찾기의 상황이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이 돼 있냐면, 길찾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생긴 최단거리 찾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1대1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달래. 최단거리라 하면 여기서 막 헛짓거리 뒤로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가면 최단거리죠. 그죠?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가는 게 최단거리일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4개랑 위로 가는 거 3개를 나열하는 관점이라고. 문자로 본다면 A 4개와 B 3개를 나열하는 관점인 거라고. 그럼 얘를 나열한다는 건 뭐야? 전체 7팩토리얼 가지에다가 같은 개수만큼을 나눠주면 되죠. 4팩, 3팩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기호로 표현하면 7C3입니다. 그냥. 7C3이기도 하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유예요. 가로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것, 같은 문자를 나열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예컨대 너는 어떻게 표기가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이지. 그러니까 A, A, B, B, A, A, B. 너를 나열하는 것 중에 이런 경로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잘 보면 이 경로가 문자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죠. 문자의 나열이 유일하게 경로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 당연히 이 경로와 문자의 나열 간에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고. 그러니 실제로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뭘 구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자열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경로의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게 이제 길찾기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되는 이유인데, 일반적으로 길찾기는 이딴 게 나오겠니?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중간에. 예를 들면 여기를 못 지나, 뭐 이런 게 있겠지. 자, 여기를 만약에 지나가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1칸, 위로 2칸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전체
경로의 개수를 앞에 써주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1이나 2. 그럼 3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3칸, 한 칸이니까 4시 역시 1. 이렇게 곱하시면 이제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는 뭘 쓴다? 전체 경로의 수. 여기까지 갔다가 가야 되는 거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 곱했을 뿐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니까 앞에 7. 가로 4개를 쓰든 세로 3개를 쓰든 똑같다. 어차피 7C3은 똑같은 거니까 값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를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에서 너를 빼면 되겠죠. 이것도 여사건이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길찾기이고 기출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칸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었어. 어떤 문제였냐면 A, B, C로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28번에 나왔었습니다. 모의고사 28번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최단 거리 경로의 수를 물어보고 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지나온 길은 다시 지날 수가 없다. 이런 단서를 붙였어. 자, 그럼 봐봐. 내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갈 때 얘가 문제가 돼요. A에서 B로 가는 거 구하기 개 쉽고 B에서 C로 가는 거 구하기도 개 쉬워. 근데 문제는 갔던 길을 다시 또 거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갔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 그럼 어때? 이런 데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B라는 지점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케이스를 좀 구분을 할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쪽에서 도착을 했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도착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다면 B에서 C로 가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겠지. 어차피 오른쪽 아래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밑에서 올라왔다면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A에서 이 점을 찍고 B를 와서 C를 가는 경우와 A에서 이 점을 찍고 B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C로 가는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28번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2, 6이니까 2, 4니까 그러면 6, C2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갔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셋, 넷이니까 7C3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3, 3이니까 6C3 곱하기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둘, 넷이니까 6C2 답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길찾기도 간간히 나옵니다. 이제 근데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중복순열이 여기서 중요도 자체는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27, 8, 9, 30 난이도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이 중에선 중복순열이에요. 원순열은 가장 출제가 안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와도 조금 쉽게 나오는 편. 이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도담이 언제 하니? 아침에? 아니면 끝나고? 아침에? 아침에 하면 몇 시에 가서 해? 훌륭합니다. 자, 볼게요. 9번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중복 순열이라는 거야. 자, 배낭여행을 하는 4명 A, B, C, D 숙소도 301, 302, 303 세 방에 투숙하는 거고 자, 밑줄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 빈 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빈 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즉, 각 방에 들어가는 인원수에는 딱히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죠? 9번입니다. 9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넣으면 돼. 세 방에다가 4명을 넣는 거니까. 진영아, 4의 3승이야? 3의 4승이야? 3의 4승이죠. 왜냐하면 각 사람 입장에서 방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방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복 순열의 개념은 뭐냐면 선택되는 대상은 중복이 돼도 돼. 즉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들은 같은 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방이 선택하는 관점으로 가지 방이 서로 각 방들이 같은 사람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301, 302 두 방에 투숙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지?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선택의 대상이 되는 쪽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3의 4승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10번. A 중학교 학생은 3개의 고등학교 중 하나, B는 4개의 고등학교 중 하나, 각각 2명, 3명이 배정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그럼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마다 인원 제한 딱히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명은 선택지가 3개, 3의 제곱. 그 다음에 남은 3명은 선택지가 4개, 4의 3승. 요렇게 되더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이쪽에서 나오는 되게 유명한 중복순열이라는 요 소단원을 배우면 항상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수능에는 잘 안 나오고요. 수능에는 이제 12번 같은 게 이제 잘 나오는데 11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깃발이 3가지 종류야. 근데 밑줄 5번 이하로 들어서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5번 이하라는 거는 깃발을 1번 들 수도 있고 2번, 최대 5번까지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은 1번 이상은 올려야 돼. 깃발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깃발이 3가지 종류라고 치면 이 셋 중에 딱 1개만 드는 거예요. 내가 동시에 빨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신호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즉,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는 3가지 종류인 거예요. 색깔이 3가지니까. 근데 그 신호의 길이가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고. 1개부터 5개까지. 만약에 길이가 1개짜리야. 그럼 3의 1승이겠지. 길이가 2개짜리면 3의 제곱이겠죠. 땡땡땡 3의 5승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기억은 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굉장히 쉽죠. 뭐라고 돼 있냐면 5개의 숫자 중에서 밑줄 중복을 허용하여 동그라미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자 그러면 자리는 4자리 하나 둘 셋 4자리인데 맨 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짝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6 또는 8 두 가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앞에 3자리는 딱히 제한이 없으니까 5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5, 5,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의 3승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선생님이 끝자리부터 정하기는 했는데 끝자리부터 정할 필요도 없어. 왜? 끝자리를 내가 짝수를 넣든 짝수 중에 뭘 넣든 간에 사실은 앞에 뭐가 들어와도 뒤에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가지인 게 달라지지는 않거든. 그래서 중복순열은 선택에 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은 사실은 없었다. 넘어간다. 자, 1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 369라고 해서 박수를 3번 치는 건 아니에요. 369여도 박수는 1번 치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사건으로 푸시는 편이 편해요. 왜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냐면 지금 자릿수 자체가 총 3자리까지 가능하죠. 근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중에서 3의 배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박수를 치게 돼 있단 말이야. 즉 1의 자리, 3의 자리, 100의 자리에 3의 배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전체 숫자에서 빼주는 게 편하겠죠. 풀었어. 잘 모르겠어. 노담이 몇 번 나왔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각 자리에 3의 배수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래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예요. 즉 원래 가지수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참고로 맨 앞에도 0이 들어가도 괜찮아. 예컨대 0, 9, 9 이러면 99라고 보면 되니까 우리가 자릿수가 특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0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만약에 세 자릿수라고 했으면 맨 앞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서 10에서 우리는 3, 6, 9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빼주시면 7가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7가지, 여기도 7가지, 여기도 7가지라는 거야. 즉 몇 가지가 되냐면 7의 3승가지.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맨 앞자리에도 7의 배수가 아니고 너도 7의 배수가 아니고 너도 7의 배수가 7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체에서 뺀다고 999에서. 근데 요거를 연산할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어. 우리가 원래 숫자는 1부터 999까지 있거든. 근데 얘는 어떤 숫자가 포함되냐면 000이 들어가 있지. 사실 000은 없는 수예요. 그래서 도담이가 아마 이렇게 구했으면 하나가 안 맞죠. 그래서 하나 안 맞는데 답을 가장 비슷한 5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1을 딱 빼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뺄 때 1을 빼갖고 빼셔야 돼요.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여사건과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봤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1, 2, 3에서 2, 4, 6, 8, 10으로 가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f2가 2로 가지 않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그러면 나는 전체 가지수에서 f2가 2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f2를 2가 아닌 4개로 선택을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대응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1, 2, 3이 있고 너에서 2, 4, 6, 8, 10으로 가죠. 선생님은 일단은 여사건으로 해볼게요. 전체 가지수는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종류 선택의 횟수인 3번 5의 3승가지가 전체 함수의 개수예요.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 2가 2로 가는 너가 이렇게 대응되는 가지수를 뺄 건데 2가 2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나머지 두 원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5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5의 제곱까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5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5 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2를 2가 아닌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2개를 5개로 대응되는 5의 제곱을 곱하셔도 상관은 없다. 여사건으로 하든 그냥 하든 얘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15번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건데 한번 계산해서 답을 내봅시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얘도 이제 여사건 가지고 해결한다고 했죠. 식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냐면 3의 5승가지가 전체, 그 중에서 x, y, z 중에서 선택되지 않은 게 있는 가지수가 2의 5승가지인데 그게 x, y, z 세 가지 종류니까 이제 곱하기 3을 빼주고 마지막에 다시 x, y 둘 다, y, z 둘 다, x, z 둘 다 선택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마 150까지인가? 맞나? 243 빼기 그죠? 150까지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해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어렵지는 않은데 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특정되었다는 거 그리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정하는 방법은 조합기호로 선택을 한다고 했고 걔를 고르고 나서는 각각의 원소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림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교집합 없고 아니면 뭐 그려놓고 교집합은 비우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바깥에 있는 전체 집합도 반드시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원소가 바깥에 있을 수도 있거든. A, B만 그리시면 안 되고 항상 전체 집합까지 포함해서 그려놓고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A 합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걔를 먼저 골라준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소가 6개인데 그 중에 5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뭐냐면 6, C, 5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A, B 합집합 안에 들어갈 원소 5개는 고른 상태야. 골라놓고 각 원소가 들어가게 될 영역을 골라줘야 된다고. 이 5개의 개개의 원소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즉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의 원소의 개수승이 된다고 이렇게. 만약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 그러니까 0이라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 영역의 가지수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2의 5승이 아니라 3의 5승을 곱했을 거라고. 만약에 A 교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뭐 2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면 나는 이 6C5를 한 이후에 5개 중에서 2개를 다시 골랐겠죠. 다시 골라서 OC2를 한 다음에 그 둘을 교집합에 넣어주고 남은 3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집합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얼마를 곱했겠어? 2의 3승을 곱했겠죠. 왜냐면 교집합을 제외한 두 영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천천히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중복 조합 같은 파트에서 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7번 볼게요. 컨티뉴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양 끝에 C와 E가 와야 되지. 그럼 C, E 양쪽에다 일단은 놔주고 C와 E는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합시다. 가운데 나오는 문자들은 이제 누가 남았냐면 O, N, T, I, N, U. 자, 이렇게 남죠. 안에 것들을 나열을 하려고 봤더니 얘랑 얘랑 글자가 같아요. 그죠?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고 총 6개의 글자를 나열을 하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글자를 나열을 하는 이펙토리얼 가지로 나눠 주시되 C와 E는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으니 곱하기 2를 해서 약분을 하시면 답은 그냥 6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겠구나. 이런 문제죠. 넘어갑니다. 18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 교재는 시중 문제집 중에 좀 중간 난이도,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중에 조금 중간 정도, 조금 쉬운 4점 정도까지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교재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확통을 처음 배우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교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했거나 좀 익숙하시면 약간 쉬울 수도 있다. 근데 난이도는 조금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통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쉬운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교재는 애초에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밖에는 없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수능으로 향하는 그 나름의 그 단계별 있죠. 처음에 여러분이 개 노배면 일단은 막 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예컨대 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딱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이제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내는 기출들은 최소 2번, 3번 정도는 여러분이 보면서 다 그냥 아주 눈에 익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근데 그게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한번 쑥 보고 이제 1학기 때 요 수능 특강과 병행하면서 같이 이제 볼 예정이에요. 지금 사실은 수능이나 교육청 킬러는 내가 안 다룬단 말이야. 완전 킬러, 그냥 제일 어려운 것들 간간히 한 문제씩 있기는 한데 잘 없어요. 걔네를 주 컨텐츠로 삼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1학기 나아가 여름방학 요 무렵에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차피 요새는 컨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대인재 서바이벌이라든지 뭐 강대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문항들을 살피면서 이제 2학기 때는 모의고사 위주로 정리를 해가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코스인데, 그 코스가 여러분을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붙들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갈수록 숙제는 어려워지기 마련이고 맞춰서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숙제는 어려우니 오래 걸리고 모르는 거 많고 남아서 막 오래 늦게까지 해야 되고 반복이 되니까 한 번이라도 놓치시면 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제일 쉬울 때니까 맞춰서 천천히 잘 가봅시다. 겨울방학이 그래도 아직 가장 여유 있을 때 아닌가요? 그죠? 보겠습니다. 자, 숫자 구성이 00122죠. 00122 122 이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뭘 만들고 싶냐면 6자리 밑줄 짝수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를 일단은 다 쓴다는 거, 그리고 짝수가 돼야 돼요. 여기는 0 또는 2가 와야 되고 여기는 1 또는 2가 와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서 1을 고르게 되면 끝에 올 수 있는 이제 얘는 0 또는 2가 올 수 있고 0 또는 2가 왔을 때 여기에 나열되는 가지수들이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2가 오게 되면 이쪽에 2가 한 개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케이스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냐면 여기에 짝수를 넣어. 사실은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인데 여기에 0 또는 2를 넣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아무거나 막 남은 것들을 자유롭게 나열을 해. 그래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 놓고 0 또는 2를 넣고 맨 앞에 0을 또 넣어. 그래 놓고 뒤에 자유롭게 여기 네 가지를 자유롭게 나열을 해서 빼는 방법도 가능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끝자리가 짝수인 것들 중에서 앞자리가 0인 걸 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여사건으로 보려면. 근데 뭐 아주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 끝이 0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됐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남는 거는 0 한 개와 1, 2, 2가 남는다고. 그러면 0 한 개와 1, 2인데 이것들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원래 몇 가지냐면 5팩 나누기 3팩이에요. 그 중에서 맨 앞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맨 앞에 0을 넣은 1, 2, 2를 나열하는 4팩 나누기 3팩을 뺄게요.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0을 끝자리에다 놓고 여기를 나열하는 와중에 맨 앞에 0이 되는 거를 뺀 거예요. 두 번째, 끝이 2인 경우. 자, 그러면 다시 2를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들을 자유로이 나열하는 가지수는 5팩 나누기 2팩, 2팩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 뭘 뺄 거냐면 맨 앞에 0이 들어간 경우. 그럼 여기에 0이 이렇게 들어가면 남은 게 0, 1, 2이기 때문에 4팩 나누기 2팩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빼서 서로 더하시면 되겠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숫자 0001122 7장이고요. 이번에는 한 번씩 사용해서 이웃하는 두 장에 적힌 수의 곱이 밑줄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18번과 19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9번은 숫자들을 자유롭게 나열을 해도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맨 앞에 0이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무슨 6자리 수에 대한 7자리 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카드를 나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웃할 때 곱이 1 이하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랑 누구랑 이웃할 수가 없냐면 2끼리 이웃할 수가 없고 1끼리 이웃할 1과 2가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지금 0 3개랑 1 2개가 있고 2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리를 정한다면 가장 좀 제약이 많은 건 누굴까? 당연히 누굴 것 같아요? 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1과 2가 이웃해서는 안 돼. 2와 2가 이웃해서는 안 돼. 그러면 누가 제일 불편해? 2가 제일 불편하지. 2가 마음이 제일 불편하다. 나는 그럼 누구랑 앉으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 2를 먼저 배열을 해줘야 돼요. 자, 2가 만약에 가운데 어디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들어가면 양 옆에는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2는 누구랑 이웃해야 돼? 0이랑 이웃해야 되잖아. 그럼 2가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 그럼 난 여기 앉지 뭐. 그래서 2가 막 이딴 데 앉았어. 그럼 어떻게 돼? 0, 0, 0, 0, 0은 3개인데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와 0이 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렇게만 서로 이웃한다고. 2는. 그래? 그럼 2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2의 위치를 아예 양 끝에 가는 방법이 있고 이러면 사실은 좀 편합니다. 왜? 양 끝에 짱 박아 놓으면 여기다가만 0 딱 놓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자유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럼 양 끝이 아니야. 한쪽은 끝인데 한쪽은 중간에 어딘가 있어. 뭐 여기만 아니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지. 그 네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잖아. 그럼 여전히
0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럼 여기는 이제 1이 들어가면 되겠지. 즉 양쪽 끝 중에서 적어도 한 곳은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다고. 양 끝에 2가 들어갔을 때랑 한쪽 끝에 2가 들어가고 중간에 2가 들어갔을 때랑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0 2개 갖다 썼고 남는 거는 0 1개, 1 2개가 남아요. 그래서 3팩 나누기 2팩이 되고 밑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를 왼쪽에 넣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넣을 수도 있죠. 2 곱하기 2를 왼쪽에 놨다면 두 번째 2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야. 그러니까 끝에는 안 놓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4 곱하기 자 이렇게 놨다면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갔으니까 이제 남는 거는 1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답은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이 보시면 어때요? 되게 짧죠, 그죠? 숫자도 되게 작지. 근데 이거 쉬운 문제 같아? 이거 4점짜리예요. 왜? 2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파악을 못하면 졸라 막 헤맨다고. 이걸 막 아무렇게나 막 같은 것이 있는 수열처럼 막 대충 보여가지고 나열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진다는 거야.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자 1과 2는 이웃하면 안 돼. 2와 2도 이웃하면 안 돼. 근데 1과 1은 이웃해도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다고. 니네가 이 네 개가 서로 다 이웃하면 안 되면 그러면 오죽 편하게 그냥 000 놓고 사이사이 11, 22 딱딱 끼우면 끝인데. 근데 얘는 이웃해도 된다니까 1과 1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걸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워 보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 풀이의 근거가 되게 중요한데 경우의 수 파트는 유독 그래요.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어떤 복잡도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지금 선생님이 어째서 2를 가지고 2의 자리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눴는지 그것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일단은 당연히 A와 A 사이에 들어갈 문자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A와 A 사이에 들어갈 문자를 정했으면 걔를 한 덩어리로 놓고 이제 그 다음엔 묶어가지고 나열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B인지 C인지 D인지에 따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좀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사이에 B가 들어간 경우랑 사이에 C 또는 D가 들어간 경우랑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C와 D는 한 개고 D는 두 개이기 때문에 분명히 둘이 서로 뒤에 펼쳐지는 상황이 다를 거라는 거야. 도담이 풀었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A와 A 사이에 들어갈 녀석을 고를게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종류는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랑 C 또는 D가 들어가는 경우.
자, 만약에 A, B, A를 골랐어. 그러면 남는 거는 누가 남냐면 B, C, D가 남습니다. 이거를 나열을 하는 거니까 한 덩어리에다가 둘, 셋, 네 개죠. 그건 그냥 4팩입니다. A에다가 C 또는 D에다가 A가 들어가면 예컨대 C를 골랐다면 일단 2를 곱해 주시고 C 또는 D를 고르는 가짓수 B가 2개 남고 D가 남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4팩이 아니라 얘네가 서로 같기 때문에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됩니다. 지금 요거를 한 덩어리로 통째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묶어가지고 그냥 한 개의 개체처럼 활동을 해요. 그래서 답은 너에다가 이제 2를 곱하시면 4팩이 2개니까 24니까 48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21번 풀어보세요. 그냥 왜? 왜?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다시 하니까 좀 낫니, 민준아? 처음 할 때보다는. 자, 보겠습니다. 7개의 문자인데 C와 D가 인접하지 않도록 밑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자,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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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C, D죠. 인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이웃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나열을 한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해도 되는 나머지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사이사이에 끼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이사이에 끼우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사건은 전체에서 어쨌거나 빼야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사이사이에 끼우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나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5개를 먼저 나열하셔야 돼요.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이 되겠죠. 뭐 5C3이라고 볼 수도 있고 5C2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이제 나열을 했다면 C와 D를 이렇게 사이사이라 하면 양 끝을 포함해서 총 6군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C를 먼저 넣으면 6가지, D를 그 다음에 넣으면 5가지. 답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300까지 나오죠? 간단하다. 넘어간다. 자, 22번. 22번, 그 다음에 23번 둘 다 도로망 문제인데 22번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A에서 B까지 호수를 둘러가지고 가야 되지. 그럼 위에 이제 찍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이지 않은 복잡한 도로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5칸 좀 그려볼게요. 5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음에 요 밑에까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거는 A에서 여기 위로 왔다가 B까지 가고 싶죠. 이쪽은 못 갑니다. 이거 당연히 안 돼요. 사실 일로 가면 그만이죠. 한 가지. 답은 한 가지.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왔다가 가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럼 저기를 왔다가 가려면 일단은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간다는 거는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이쪽에서 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밑에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여기를 오는 방법의 수랑 동일하겠지. 그럼 여기로 오는 방법의 수는 1, 6, 너가 5니까 6팩 나누기 5팩이라서 6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6가지 곱하기 여기서 B까지 갈 건데, 일단은 여기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B까지 갈 때 이런 데를 이제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어떤 중간에 거쳐가는 지점을 찍고 가시든지, 그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또는 그냥 개수를 하나씩 세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도 한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두 점의 경로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2가 됩니다. 2를 더하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점 위에다가 그 점까지 올 수 있는 경로의 수를 쭉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 가지, 2를 더하면 3가지, 2를 더하면 6가지, 한 가지, 2를 더해서 4가지, 더해서 10가지, 내려오면 4가지, 더해서 14가지, 여기가 4가지, 더해서 18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써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도 있다. 답은 6 곱하기 18이 된다.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23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이것도 잘 나왔네. 아직 수업이 안 끝났어. 옆에 비어있지 않나? 잠은? 실장님, 번호 일찍 왔는데 옆에 있었는데. 옆에 있었는데. 옆에 잠깐 있어요. 1시. 1시. 일찍 왔구나.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는 방법의 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지. 주영이 저거 해본 거야? 이제 저 방식이 어떤 데서도 막 쓰이냐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에서 막 이런 것도 하거든. 최단 거리는 아니고 그냥 오른쪽 위 대각선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이런 거 셀 때도 그럼 여기서 가면 1, 가면 1, 아니지 2, 왜냐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1, 그럼 여기는 너를 더해서 4, 여기는 여전히 1, 여기는 여전히 1, 그러면 너 더해서 6, 너 더해서 8,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이렇게 더해서 6, 너 아니지? 뭐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 맞나? 너니까 너 더해서 16, 너 더해서 30, 여기가 22, 너 더해서 얼마? 38이니까 68, 너 더해서 7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뭐 이것도 이제 저거랑 이제 같은 유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A에서 P를 거쳐서 Q는 거치지 않고 B를 가고 싶은데, A, P, B 빼기 A, P, Q, B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사건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도로만 굳이 안 그릴게요. A에서 P로 가는 거는 두 칸이니까 4C2. P에서 B로 가는 거는 4칸, 3칸이니까 7C4. 빼기 A에서 P는 여전히 4C2. P에서 Q 가는 게 둘이니까 역시 4C2. Q에서 B 가는 게 2칸, 1칸이니까 3C2. 그래서 넣어서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4C2로 묶이는 거 보이죠? 6으로 묶어주시고 7C4는 7C3이니까 7, 6, 5, 35 빼기 6 곱하기 3이니까 18, 17 곱하기 6이죠? 답은 맞나? 17 곱하기 6 맞나? 17 곱하기 6이면 답 이상한데? 100이 맞죠? 산수가 이상하구나. 넘어갑니다. 24번도 비슷하죠? 얘도 똑같이. 자, 24번은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를 얼핏 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5칸, 4칸이고 중간에 이제 도로가 비어 있어요. 도로가 비어 있는데 도로가 비어 있으면 여러분이 세기가 불편하니 일단은 도로를 다 그려놓고 여기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A에서 B까지 갈 건데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고 그냥 그럼 4칸, 5칸이니까 전체 9칸 가로나 세로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보통 숫자가 작은 쪽을 쓰는 게 연산이 편해요. 9C4 빼기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 A에서 여기를 가는 게 4칸, 2칸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이제 총 5칸, 2칸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동일하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를 구하고 싶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지난다고 치고 요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망 형태로 바꿔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지나는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구한 거고.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나는 원래 이 점을 지나면 안 되는데 지나도 된다고 했을 때 도로망이 경우의 수를 세기가 편하니까 지나도 된다고 치고 지나는 경우를 뺀 거예요. 얘는 어때? 지금 그림을 보면 좀 불편하죠. 누구 때문에 불편해 이번에는? 얘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이 들어? 얘가 어땠으면 좋겠어? 얘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없다고 쳐. 그럼 없으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 C, 4가지죠. 그죠? 그거에다가 우리는 빼겠어, 더하겠어, 이번엔 당연히? 더 해야지. 왜? 이거 지나도 되는 건데, 원래?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잖아.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여기서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5, C 2가지.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좀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 좋은 상황으로 바꿔놓고 그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거 애들한테 풀려보면 애들이 이거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풀거든? 저 좀 지나는 거 빼는 거 많이 해봤거든? 근데 애들이 선분을, 길을 지웠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는 거를 더하겠다라는 발상을 못 하더라고. 독특하게. 사실 발상의 어떤 방식은 아주 비슷해요. 그죠?